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김재훈입니다. 우선 연세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논술 전형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수험생분들을 위하여 논술 안내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에 논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전형, 논술 시험, 인문계열 안내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논술 일정 및 고사장 출입 안내를 시작으로 논술 시험 당일 입실부터 논술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으로 시험이 종료된 후의 유의사항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 일정 안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영상은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의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인문계열 수험생들을 위한 안내 영상입니다. 자연계열 지원자께서는 다른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 시험은 9월 23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인문계열은 2교시 오후입니다. 고사장 입실 완료 시각은 오후 2시이며 시험은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종료됩니다. 원서 접수를 하신 수험생들은 9월 20일 수요일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는 고사장 건물, 위치, 호실 등의 고사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논술 시험일에는 학교 주변이 매우 혼잡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신촌역부터 거리가 먼 건물은 도보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를 갖고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술 시험 당일에는 학교 안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도 없고 주차장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더욱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작게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아침 7시인데도 정문 앞이 혼잡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후 시간에는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자연계열과 학교에 도착하는 인문계열의 차량이 모여 더욱 교통이 혼잡합니다.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교내 출입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너무 일찍 도착할 경우에는 시험을 마친 자연계열 수험생들과 동선이 겹칠 수 있습니다. 서로 안전하게 입퇴실을 할 수 있도록 인문계열 수험생들께서는 지나치게 일찍 교내에 도착하는 일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나가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인문계열 수험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에 들어오신 후에는 바로 고사장 건물로 이동하시어 발열 체크를 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수령한 후에 본인 고사장으로 입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캠퍼스에서 길을 모르겠는 경우에는 파란색 스태프 조끼를 입고 있는 연세대학교 조교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논술 시험일에는 캠퍼스 안으로 수험생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문에서 수험표를 확인하므로 수험생께서는 미리 수험표를 손에 들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므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사장 입실부터 논술 시험 시작 전까지의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가장 크게 바뀐 발열 체크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올해에는 고사장 건물별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발열 체크 후에는 별도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이므로 희망하는 수험생만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이 지침과 재채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별도로 마스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한 수험생께서는 감독위원회 본인 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잠시 벗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쓰레기 회수를 위해 지급했던 비닐봉투 역시 올해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고온 혹은 유증상이 확인된 경우 2차 발열 체크를 합니다. 2차 발열 체크에서 정상 판별을 받는 경우 기존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 다만 2차 발열 체크에서도 유증상이 지심되는 경우 별도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발열 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표부터는 수험생께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장표에 기재된 신분증 중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 중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험표 안내입니다. 수험표는 반드시 A4 사이즈에 단면 인쇄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력한 수험표의 QR코드를 통해 감독위원이 출결 체크를 하므로 QR코드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험표가 없는 경우 교내 출입이 제한됩니다. 수험표를 이면지에 출력하거나 수험표 앞 뒷면에 어떠한 내용이라도 기재,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 장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험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표는 고사장에서 감독위원이 답안지에 서명을 한 후 일괄적으로 수거합니다. 마지막 필수 준비물인 필기구입니다. 검정색 필기구, 지우개, 수정액, 수정 테이프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상단에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마킹할 때에도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일반 펜으로 가능하므로 일반 펜만 챙기셔도 됩니다. 3대 준비물 외에 소지 가능한 물품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뚜껑에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 시간 중 불필요한 음식물 섭취로 타 수험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노트북, 태블릿, 계산기 등의 전자기기를 고사장까지 가져온 경우에는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가방에 넣어 일괄 제출합니다. 시험 중 전원이 종료되지 않은 전자기기로 인하여 시험을 방해하거나 혹은 지참 불가능한 소지품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계는 통상적으로 수능 시험에서 사용이 가능한 아날로그 시계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챙겨온 책, 자습서, 사전 등은 전자기기와 함께 가방에 넣어 제출해야 하며 귀마개는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은 인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장표에서는 논술 시험일 이전에 수험생께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께서는 9월 20일 수요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는 고사장 건물, 고사장 번호, 층, 호실 등의 고사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는 정문부터 건물까지 거리가 먼 편이고 비슷한 이름과 외양을 가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당일에 고사장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미리 고사 정보를 확인하고 인터넷 지도를 확인하여 미리 동선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사장 입실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사장 입실은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까지 1시간이란 시간이 있지만 감독위원의 유의사항 안내, 본인 확인, 전자기기 제출, 답안지 문제지 배부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1시간 전까지 고사장에 도착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험 시작 시각인 15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사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고사장은 지정 좌석제가 아닙니다. 수험생이 앉아도 되는 자리에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사장 수용 인원을 초과한 경우 감독위원이 다른 고사장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감독위원의 인솔에 따라 다른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장에 입실한 후 일정 시각이 되면 감독위원이 출결과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수험표 하단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출결 확인을 하므로 수험표를 미리 꺼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시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이지만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지참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감독위원이 해당 수험생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준비물에서 말씀드린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소지품은 본인 가방에 넣은 후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고사장 앞 혹은 뒤로 제출합니다. 전자기기 전원이 종료되지 않아 소음이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소지품을 제출한 후에 책상 위에는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그리고 감독위원이 확인한 시계, 귀마개, 그리고 뚜껑이 있는 음료만 놓을 수 있습니다. 소지품 회수 절차까지 마무리된 고사장에서는 감독위원이 답안지와 연습지를 분배합니다. A3 사이즈 답안지 1매와 연습지 1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지는 절대 추가 지급되지 않으며 별도로 챙겨온 연습지 혹은 수험표의 앞뒷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안지와 연습지를 받은 후에 반드시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상단에 수험생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정보는 이렇게 생긴 답안지 상단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시험 시작 전에 모집 단위, 성명, 수험 번호, 그리고 생년월일을 연필이 아닌 검정색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굳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작업을 마친 후에는 다시 펜을 내려놓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답안지와 연습지에 본인 정보를 기재한 후 기다리면 시험 시작 직전에 감독위원이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문제지는 1매 제공되며 감독위원이 나눠준 후 답안지와 연습지 아래에 놓고 대기합니다. 먼저 들춰보거나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지를 배부받고 시험이 시작된 시점부터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답안지는 전산 처리된 후 채점 받음으로 접거나 찢거나 구기는 등 훼손은 일절 불가합니다. 또한 답안 작성 영역을 벗어난 경우 채점되지 않으므로 꼭 주어진 공간 안에 답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무조건 1매만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답안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고 싶을 경우 시험이 종료되기 30분 전까지만 기존 답안지와 교체가 가능합니다. 답안지를 교체한 이후에는 절대로 기존 답안지로 다시 교체할 수 없으므로 답안지 교체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소한 오타는 수정 도구를 활용하여 고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 수험생은 답안지에 문항 번호가 표기된 공간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1-1, 1-2, 2-1, 2-2처럼 4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답안지에서 각각의 문항 번호와 일치하는 공간에 답을 작성해야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만약 다른 곳에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을 적더라도 0점 처리됩니다. 답안지 작성 시 필기구에 대한 추가 안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 즉 볼펜, 잉크펜, 연필, 샤프 등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에 형광펜이나 빨간색, 파란색 등의 색깔 필기구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 답안을 수정하기 위해 지우개, 수정액,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참해야 합니다. 이어서 답안에 작성하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안지 본문에 본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수험번호, 부모님 성함, 본인 고교 이름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답안에 답과 관련없는 기호, 문구를 적는 경우 결격입니다. 예를 들어 의미 없는 느낌표의 반복, 애국가, 연세 구호, 응원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해의 사항이 결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입학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당일에는 감독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된 후 감독위원이 수험생의 수험표와 답안지 상단에 기재사항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감독 확인란에 서명을 합니다. 감독위원란에 서명을 하면서 감독위원이 수험표는 모두 수거합니다. 만약 고사장 사정 혹은 수험생이 입시를 다소 늦게 하여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고사장은 본인 확인도 이 시간에 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안지 작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며 간략히 연습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습지는 A3 사이즈 1매만 드리며 양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지급되지 않으니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연습지를 받은 후에 상단에 수험생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급된 연습지 외에 종이를 연습지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중 시간 안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사장마다 벽시계가 없는 곳도 있고 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위원이 안내한 시각을 고사장의 기준 시각으로 합니다. 시험을 시작한 후 감독위원이 시험 종료 1시간 전, 30분 전, 10분 전, 5분 전까지 총 4회 남은 시간을 안내합니다. 이외의 시간에 자녀 시간이 궁금한 경우 손을 들어 감독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 수험생은 아날로그 시계를 지참하여 시험 전에 감독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시험은 시작한 후 감독위원이 퇴실을 안내하기 전까지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단, 의료진 확인을 통해 확인된 긴급 환자는 시험을 포기하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시험이 종료된 시점부터의 유의사항입니다. 감독위원이 시험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면 수험생은 그 즉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답안지, 문제지, 연습지가 회수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답안지, 문제지, 연습지는 절대 고사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 답안 작성을 계속하거나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문제지, 연습지가 회수된 후 감독위원이 고사장 전체 인원과 매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바로 퇴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독위원회 답안지 매수 확인 절차가 끝나면 순서대로 개별 소지품을 챙겨서 퇴실합니다. 다만 퇴실 시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여 천천히 퇴실하시고 퇴실 전에 책상 서랍이나 바닥 등에 본인 소지품을 놓고 가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논술 시험 후에 수십 장의 신분증과 수십 개의 시계 또는 필통 등의 분실물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논술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입학처에 사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혹은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계열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였습니다. 본 안내 영상을 통해서 시험 응시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논술에 지원한 수험생께는 추후 수험생 유의사항이 제공되므로 해당 내용도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내주신 수험생분들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논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연세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